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금융불안, 실적 시즌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썸머 랠리를 보이던 증시가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미국과 아시아까지 일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1,300원대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피치와 함께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고 있는 S&P가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불거진 패닉에 대한 불안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금융불안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 내일 새벽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증시 랠리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의 갈림길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발 찬바람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황스타그램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8월 1일이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갑자기 신용 등급을 하락을 했죠. 하락하게 만들었죠. 피치 이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으로 증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이미 나스닥은 어제 좀 강하게 하락을 보여줬었고 우리 국내 시장도 좀 영향을 좀 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이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좀 2011년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어리둥절을 하면서 약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습 발표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증시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8월 1일 날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금융시장 변화를 보면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지난 밤 끝난 미국 증시보다는 8월 1일 당일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주가는 약간 흔들리긴 했었지만 오히려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 미국 증시가 흔들렸던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진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BOJ가 YCC 변동폭을 수정하면서 그게 반영되면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치가 금융시장에 준 충격이 예상외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사실은 좀 쉬어가야 되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빌미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피치발 경계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해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좀 안정을 되찾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강등과는 차이점이 있나요? 어떻게 있죠. 만약 2011년도 S&P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나서 그게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미국 주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있고요. 폭락이 나왔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8월달 신용등급을 강등했었는데 그 이후로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16.8% 하락을 했고요. 하락이 아니라 거의 급락했던 거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3.5% 수준에서 1.7% 정도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한 2% 정도. 그러다가 안전자산 수요가 들어오면서 8월까지 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2011년도 S&P 500 지수가 급락했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피해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용 등급을 또 평가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무디스라든가
우리 IMF 때 그 기사 엄청 봤잖아요. 무디스가 뭐 신용등급을 내렸다더니 뭐 이런 그 회사들. 네네. 그 회사들은 또 미국 신용등급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피치발 변동성이 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도와 2023년도를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2011년도 이제 미국 경제상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이제 회복되는 2년 차에 해당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GDP 성장률은 1.5% 정도 됐고요. 그리고 물가는 전년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통화나를 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고 사실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성장률은 사실 1.8% 정도로 지난 4월달 추정했던 것보다는 0.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주가만 놓고 온다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011년, 2023년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는 더 나은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에 이어서 S&P나 무디스가 혹시라도 국가 신용 등급 하향을 한다고 하면 파급력은 더 커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등급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흐름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차피 좀 약간의 조정 기간이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제 AI 섹터나 이런 쪽 기술주를 나스닥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좀 상승을 했었고 어느 정도 조정장을 거쳐서 그 장이 딱 지금의 이 시기와 또 맞아 떨어지면서 하락을 보였지만 사실 굉장히 좀 그 하락은 미미하다. 사실 옛날 같은 그런 충격이었다면 막 10% 넘게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을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별 큰 영향은 없다라고 단정을 좀 줘봐도 될까요? 그러면? 예, 저는 사실 이 미국 주도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그 바탕에는 올해 상반기 때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물가가 확인되면서 사실 그게 증시가 올라가는 가장 큰 근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사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근원 PC가 정책 금리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고 올해 5월달 기준으로는 사실 근원 PC, 근원 CPI, CPI 4개 물가 지표 모두 정책 금리를 하회하다 보니까 5월 지표가 발표된 6월달 이후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결국 3분기 안에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증시 자체는 좀 막연하게 큰 가격 조정을 기대하시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지난 6월 하순처럼 얕은 조정이 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리는 시력이 더 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 수준 4,80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000 정도까지는 16,000 올해 이요?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네, 바라보고 네, 있는 네,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닝 시즌 2분기 어닝 시즌이죠. 미국 2분기 어닝 시즌. 뭐 애플도 이제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닝이 좀 괜찮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근데 네. 미국 증시가 이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묻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S&P 500의 EPS 증가율을 2분기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정치가 마이너스 9% 정도까지 추정되고 있어서 네. 2020년 2분기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실적 그리고 3분기 연속 감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가 하락 압력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1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올해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될 때 그 추정치가 마이너스 7%까지 추정됐다가 마이너스 2%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됐던 부분들. 네. 그래서 올해 2분기 EPS 역시 어닝 시즌이 끝나갈 때쯤 되면 마이너스 9%가 아니라 1분기 때처럼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올해 3분기, 4분기 S&P 500의 EPS 추정치는
3분기 때는 0.1, 4분기 때는 7.8 정도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이익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하면 네. 하반기 때 실질적으로 그게 기대가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의 분위기는 절대 수치는 되게 좋지 않지만 그 기준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추정치가 개선되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빠르게 기업이익이 올라오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어닝 시즌 자체가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닝이 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뭐 AI라든가 이런 새로운 섹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나스닥 전체가 좀 다 상승하는 효과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실적으로 다 반영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2분기 섹터별 EPS 증가율을 보면 네네. 지금 현재 경기 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네네. 실적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AI, 열풍 이런 것들이 기대를 바탕으로 주가를 올렸다면 네네. 사실 하반기 때는 이제는 실적이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를 올릴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비중이 줄이기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을 투자자들이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FOMC는 이제 이번 달에 없죠.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이 있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말이 나올 줄은 사실 뭐 예상은 안 갑니다. 안 갑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는 멈출 것이다. 이제는 네네. 더 이상 올리면 안 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이제 그러면 천천히 이제 금리를 내년부터는 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심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올 연말에는 산타랠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산타넬리를 지금 쓰기에는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네.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올해 9월달 연준은 분명히 금리 인상 25pp 하고 나서 중단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내년 2분기 전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CME 패드워치2를 보면 연준이 내년 3월 돼야 25p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평균 개월수를 보면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걸 적용을 해보면 네네. 내년 2분기 저는 5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내년 5월엔 금리가 인하될 수도 네네.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거를 이제 빨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선반영되겠죠.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증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통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어야 금융장세가 펼쳐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융장세가 올해 하반기 때 좀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네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그 흐름 그대로 나스닥 지수 중심 그리고 I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 소비재 중심 그리고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 네.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막연하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고 저점을 노릴 분위기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예. 지속적인 우상향인 시장이 네. 찾아올 수 있다. 네.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 네.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한 번도 인상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 더 올립니다.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보세요? 25pp 9월 달에. 예. 한 번 더 올릴 거라고 네네. 보시는군요. 네. 9월 달에 네. FOMC 회의에서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인상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5.75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5.5에서 5.7. 예. 그렇군요. 5.75가 되면 이거 지금 약한고리가 터지거나 막 그러지나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앞으로 정책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 금리 그리고 이런 증시를 포함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 중요한 예. 거는 시장 금리는 지난해 10월 달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05를 고점으로 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네. 최근에 피치팔 사태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 이제 정책 금리를 조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더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지금 금리 차이가 꽤 이제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계속 우리나라 동결을 하고 있어서 그럼 네. 미국에서 내년 5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계시다면 네네네. 미국이 바로 인하하자마자 우리나라 금리도 내리는 겁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사실 이번 케이스에서는 네, 좀 연준보다 예측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한국은행이 좀 먼저 금리 예. 인상을 중단한 게 맞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내부 경제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 흐름이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 더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한 그 계기가 됐다 보고 있는데 네. 아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그렇죠.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마 내년 2분기, 3분기 사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걸 염두에 두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리 인상 국면에서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내리는 효과는 실물 경제와 주가 부양 기대가 상당히 목적이 큽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 2분기 이후로 미국, 한국 모두 금리 인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네. 금리를 인하할 예상이 네.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월 연말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랠리를 예상을 하시고 그럼 당장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이 8월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주식에 대해서. 일단 P78 변동성 확대는 사실 그동안 이제 좀 주식을 사려고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투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하락이 있을 예, 예정이니까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네네. 지금은 P78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네. 경기 핵심 때문에 약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지금은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며칠 뒤를 보면 올해 5월 달에 이 피치가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 세 가지가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거시 경제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거버넌스가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건 모두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는 피치의 그 신뢰성 문제가 하도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해석이 네, 가능하군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알겠습니다. 조성을 알겠습니다. 낮춰지고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도 좀 이해가 어렵고 해석이 어려운데 좋은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타킹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당첨자 여기 나가고 있죠. 줄탄의 공연 티켓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